청와대도 피격이 확인되면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이라고 단정짓진 않고 있습니다. 나무호 CCTV에 이 비행체 장면이 찍혀 있고 비행체 잔해도 수거를 한 만큼 최대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HMM 나무호의 사고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드러나자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피격이 확인되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나무호 자체에 달린 CCTV에서 비행체가 확인된 게 피격으로 결론 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나무호엔 CCTV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 선체 후미를 향하고 있던 CCTV에서 비행체가 폭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비행체의 엔진 잔해도 발견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단정 짓진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말고도 그 지역에서 유사한 피격을 입은 선박이 없지 않다며 공격 주체는 예단해 갖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거한 잔해를 분해하고 분석해 공격 주체를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비행체 2대 공격을 당했다. 이로 인해서 폭 5m, 깊이 7m 크기의 파공이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이게 팩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관실을 노린 의도적 혹은 고의적 타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제 옆에 이란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뉴스 쭉 따라오셨잖아요. 네. 이란이 한 게 맞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란이 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다른 쪽도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제 음모론으로 우리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테면 위장 작전이라는 음모설도 있긴 했지만 예. 처음에는 사실 불분명했거든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이라는 것으로 아무래도 심정을 굽히는 게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로서는 계속 보고 있고요. 거의 가능성은 100% 가깝다고 보시는 거예요? 100%까지 아니라 몰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부가 또 판단하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신중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픽을 알아볼게요. 저희가 재구성한 AI로 재구성한 영상이고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게 나무호의 선장은 4월 30일부터 사고 장소에 정박했고 규정 위반은 없었다.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저렇게 2번이나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란이 맞다면 왜 한국 선박을 공격했을까요? 우리 선박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선적이 파나마 선적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럴 가능성은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한국 배라우서 공격하기보다는 미국이 그날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해방작전 밖의 네. 시나리오였죠. 예.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하기에 이 배가 너무 많이 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다만 지금 선장이 계속 정박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박해 있다면은 사실은 공격 받을 이유가 없죠. 예. 공격 나가고 있지 않다면요. 근데 예. 오늘 제가 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동영상은 우리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격을 봐서 불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특정 영상을 공개했습니까? 네, 나무호처럼 보이는 건데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배가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나무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는 아예 영상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여전히 그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나무로 추정될 수도 있는 여러 영상들이 사실 네, 중동쪽에서 그렇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특정했다기보다 이란이 쐈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프로젝트 프리덤 개신 날이었고 네,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날에 공교롭게도 우리 선박이 맞았을 수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네. 이란이 쐈다는 전제로 뭘 쐈는지가 그들의 무력 수위의 정도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이런 걸 두고도 누구의 소행인지 혹은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력 수위를 높이려고 했던 건지가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사일이었다면요, 저거보다 파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드론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미사일이면 정말 배가 자초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저 정도로 타격을 좀 약하게 주면서 못 나가게 하는 정도까지 한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제 화면을 아까 그래픽 나갔던 걸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미상의 비행체 중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 말씀하셨던 대함 순항 미사일을 의혹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자폭 드론 가능성도 더 대체 시각이 많아서 네네. 이란이 자랑하는 샤헤드 136 적어도 침투 후에 타격하고 1분 간격으로 연속 타격할 수 있다. 저렇게 드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지금 이란이 여러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나름의 소기 성과를 달성한 거죠. 그럼요. 굉장히 많은 지금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드론으로 미국의 고가의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고 예. 또 미국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2, 3천만 원 정도 되는 드론을 타격하기 위해서 뭐 10억 원, 20억 되는 미사일을 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뭐 그러한 이란의 작전이 완전히 미국에 말려들었고요. 예. 이 배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론 공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좁혀지기로는 물론 뭐 좀 더 우리 정부가 100% 가까이 완벽 가깝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소용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이지만 네네. 이란이 했고 자폭 드론 샤헤드의 좀 작은 버전일 가능성이 있다면 네. 이란이 이 정도쯤 됐으면 거의 일주일 가까이 되는데 이란 당국이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 침묵하고 있거든요. 안 하죠. 굳이 내서 좋을 게 못 않습니까? 지금 이란 입장은 공격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보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맞은 쪽에서 증명을 하라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란께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예. 명백하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예. 이란 쪽에서 아마 그거를 이란이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침묵과 네. 사실 지금 뭐 본인들이 인정 안 하는 것과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회 그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이란에게 물어봤는데 이란이 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부정과 침묵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왜 지난주에는 왜 아예 안 했다고 했을까요? 글게요. 우리에게 좀 민망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처음에는 언론 보도에서는 혁명수비대 쪽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군 관계자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이란 한국 배를 쐈다는 얘기까지는 했거든요. 뭐 관영 매체 뭐 이란 네. 그 프레스에서는 엇갈리죠. 예, 엇갈리죠. 뭐 본인들이 논평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실제로 일부 인정하는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네, 이게 근데 사실 이란으로서도 지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관계를 좋게 갖고 가고 싶은데 예. 지금 이게 한국 배인 줄을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그래서 크다고 보는데 예. 해놓고 보니까 이제 한국 배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문제가 더 크게 그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국영 매체 얘기는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게 진짜 실체적 진실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게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가 아예 두 가지로 갈라져서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했지만 이란 외교부 인정하지 않고 이게 일종의 전략이나 아니면 혁명수비대가 그만큼 이란 당국의 손아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군인들은요 군인 정신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외교부로서는 최대한 막고 싶은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최대한 외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야 되고 한국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독단적으로 윗선과 상관없이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지역 사령관에서 지역 쪽에서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강경파들로서는 예. 우리가 뭐 굳이 그런 거 신경 쓰느냐.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발적인 발언들이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뭐 미국 이란 전쟁 종전까지도 멀었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난 뒤에도 뭐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란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든 누구든 상대가 강하게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과 무력 시위로 호르무즈 해상권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계속 이어가려는 심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은 종전될 때까지 절대 놓을 수 없는 이란의 중요한 카드입니다. 예. 이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방을 하더라도요. 예. 이 미국이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수준이라든지 미국이 호르무즈의 역봉쇄를 푸는 수준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푸는 걸 기대하는 것은 그건 꿈 같은 소리입니다. 앞으로 저런
저강도, 물론 이건 뭐 강도를 고저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 정도 무력 시는 충분히 충분히 지속될 수 가능합니다. 있다. 네, 이건 놓지 않을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란은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호르무즈가. 왜냐하면 호르무즈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거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미국 우리 견딜 수 있다. 미국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가 더 많이 견딜 수 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어지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굉장히 고심스러운 거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예. 이란이 원하는 카드는 내기는 어렵고 이란이 또 거기 미국이 내는 카드에서 맞춰서 장단도 쳐주지도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둘이 나와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하나도 달라진 거 없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나라의 우리 같은 선박도 어떻게 하다가 도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권을 이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 이란이 했다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내부 앞으로 호르무즈 장악력에 대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뉴스로 시작을 해야겠죠. 어느 하나 확실한 것 없는 나무호 화재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이란의 소행이 맞다면 이번 미국 이란의 종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로서는 분명히 이란에게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옆에 김범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앞서 잠깐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란의 공격 때문에 나무호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고 네. 우리는 여전히 신중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현재로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건 정확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간 발표 내용에서도요 서로 맞지 않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틀 전 밤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공지를 했죠. 예.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 한 척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예. 폭발 화재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해서 전체 선원들이 모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도 폭발과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한국 선박이 혼자 가려다 공격당했다고요. 사실상 우리 선박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오늘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피격이 확실치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한 번 더 재반박했습니다. 자, 한 사건을 두고 한미 간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 나무호는 오늘 오후부터 두바이항으로 옮기는 예인 작업이 시작됐고요. 예.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란도 만 하루 만에 바로 얘기하기보다는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나무 화재 본인들이 벌인 짓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입장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는데요. 예. 자, 이란 관영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죠. 주한 이란 대사관도 한국 선박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어떤 의혹도 거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사관 성명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에 이란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의도치 않은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약간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아하.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공격이 아니라도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네, 걸로 네. 읽혀진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과 이란 당국까지도 얘기할 정도면 이게 우리 나무 화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네. 것 같은데 그런데 일부 선박 전문가들은 이게 외부 충격 같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부 충격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낮다는 거죠. 나무 자료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배의 길이가 약 182m, 폭은 30m의 벌크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취항 시기가 올해 1월 말이고요. 첫 운항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새 선박인 거죠. 그러네요. 충격음이 난 게 이 배의 왼쪽 아랫부분 기관실로 전해지는데요. 예. 이 업체 측과 선박 관계자들은 가만히 있는 선박에서 이런 이제 내부 결함이 날 확률이 새 선박에서는 높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뭐 저희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왜냐하면 뭐 한미 간에도 의견이 좀 온도차가 있고 네. 어쨌든 외부 공격에 의해서 저 배가 저렇게 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있는 기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티라이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 미국 정보기관이 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이란 기뢰만 최대 6,000개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 해군이 공개한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보시면 기뢰가 해상에서 터질 경우에 저렇게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저건 이제 자료화면인 거죠? 맞습니다. 예. 당연히 선박이 직격탄을 맞거나 주변에만 있어도 큰 피해가 예상되죠. 예. 그런데 이번 나무호의 경우에는 배에 큰 구멍 같은 이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엔진이 멈췄을 뿐이죠.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도 브리핑에서 침수라든가 기울어짐 이런 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심어놓은 기뢰 중 일부가 파도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나무호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유실 기뢰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부유기뢰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예. 조류에 따라서 이동하다가 선박과 닿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무호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란 당국의 얘기를 이란 쪽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네. 직접 공격이 아니더라도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본의 아니게 이란이 원치 않았던 그랬을 수 있다라는 여지도 남겨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혹시나 뭐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으니까 여러 시나리오와 가능성이 있는데 공중전 같은 다른 가능성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무렵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여러 그런 비슷한 공중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취재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저 준비해 놓은 장면을 보실 텐데요. 저 장면이요? 이게 바로 이제 이틀 전에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공습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란이 미사일 15발과 드론 4대로 공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공습을 막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시간상 우리 나무 사건과 좀 발생 시기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 푸자이라 항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항구에 이 나무호가 정박 중이었는데 예. 파편 등이 이 나무호에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추론을 통해서 현재까지 정황만 종합하는데 실제로 나무 화재 그 피격인지 그 직접 영상을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란 소행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추가로 얘기한 게 아니 한국 배들은 미국과 상의 없이 혼자 다니다가 박살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실제로 나무호가 정말 미국 상의 없이 혼자 돌아다녔는지 왜냐하면 왜 하필 나무호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에 혼자 움직였다고 했지만 아까 뉴스에이에서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같이 예. 선박 추적 사이트 확인 결과 실제로는 항구에 정박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나무호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로이터 통신이 이 프랑스 화물선 생 안토니오호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는 속보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예. 선원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 프랑스 화물선도 나무호처럼 항해를 한 게 아니라요 두바이 인근에 정박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선박들이 저 피해를 본 건 맞는 거네요. 일단. 맞습니다. 예. 우리 나무호만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상당수 외교 소식통과 군사 전문가들은 예. 이번 공습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공격에서 비롯됐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주한 이란 대사관 성명에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란 관할 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공습의 의도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이란에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우리 당국 수일이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범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